10월 21일 월요일 시장. 오늘 뭔가 시장은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거래대금이 줄어서 괜찮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뭔가 가는 애들은 가긴 가. 바이오에도 오늘 좋았고, 그래도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또 신저가 갔다가 그래도 조금 버텨주면서 끝났고, 하이닉스 올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분위기는. 그런데 폭풍 전야의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보시면 업종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죠. 여러분들 요거 어떤 우리 패턴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패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거 그 유명한 기술적 분석 차트에서 매번 배우는 거의 쌍바닥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삼각 수렴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삼각 수렴이 나오는 이런 패턴은 이제 곧 조만간 위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임박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보시면은 감소를 했습니다. 관망세가 강하고 이제 곧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눈치 보는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보통 여기에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 추세로 꽤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위로 이렇게 가주면은 다행인데, 방향을 좀 틀어주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아래로 틀면 이거 좀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다시 전저점 또는 박스권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코스피 거래대금이 오늘 7조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관망세가 강하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그런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는 바로 위에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 이런 저항대가 있어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삼각 수렴은 추세 지속에 가깝거든요. 추세 지속형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최근의 추세를 이어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어떻죠? 최근에 우리 3개월 동안 거의 하락에 가까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지속이 된다면은 아래로 갈 확률이 좀 높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왜냐면은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현금을 좀 많이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도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월봉도 지금은 구간, 한마디로 여기 20월봉이나 이런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변곡점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의 흐름이나 기타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저런 상황이라서 그럼 다 안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가는 애들은 또 잘 갔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거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13만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애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ABL 바이오도 지난주에 하락했던 거 바로 회복을 했고요. 알테오젠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알테오젠 40만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40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 내일도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한올 바이오 파마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기타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남매가 잘 들어온 그런 날이었다. 유한양이도 그렇죠. 오늘은 바이오가 주도주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도 여전히 핫한 게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도 오라클 이런 애들 뭐 엄청나게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또 원전 분위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 우진 엔텍,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리 기술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출발을 잘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딱 들어온 섹터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많이 볼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로 뭐 트레이딩으로 볼만한 섹터는 바이오, 원전, 그 다음에 뭐 방산, 코인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인 관련주, STO까지 보시는 분들 최근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코인 쪽까지도 계속 또 배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반짝 튀긴 했는데 얼마나 또 이슈가 지속될지는 요거는 조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섹터로 본다면은 뭐 조선 정도까지? 조선까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조선도 추세가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뭐 저점 올리고 있거든요. 현대, 중공업 같은 차트도 봤을 때도 횡보하면서 쌍바닥 이후에 추세를 좀 올리고 있고 요 정도까지가 차트가 괜찮은 애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전력기기 애들은 조금은 뭐 괜찮은 애도 있고 좀 애매한 애들도 있어서 얘네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LS 일렉트릭은 지금 60일
이평선 맞고 좀 하락하는 이런 좀 흐름이고 HD 현대일렉은 또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전력기기 내에서도 좀 차별화, 좀 혼조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STO 애들도 또 슬금슬금 또 역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그다음에 바이오, 방산 이런 내에서 아마 트레이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가 또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우리 월요일마다 체크하는 거 일정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일정에서도 방산 좀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 또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에 주요 뉴스 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요 뉴스랑 우리 일정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목표가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40%나 더 올린다고?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제 미국장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우리 또 레전드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가 여기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국채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를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승리가 되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나 국채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또 배팅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미국장 흐름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억망잔자, 이번에 나온 뉴스는 이제 드러켄 밀러 자산시장에서 트럼프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제 포지션 그런 것들 나왔는데,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다시 한 번 더 올 거를 좀 배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이번에 돈을 계속 많이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빅컷까지 또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 트럼프는 어떻죠? 트럼프는 공격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하고 관세도 올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내 시장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거 역시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경합주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이제 튀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란 척.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친서민 행보라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가고 아니면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갈 때 미국은 이제 맥도날드 가는 겁니다.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튀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대선을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좀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돈이 남아 도나봐. 역시 돈이 남아 돌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일 한 명씩 14억씩 쏜대. 그냥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사명하는 사람 그냥 매일 한 명씩 그냥 랜덤으로 찍어갖고 내가 13억 7천만 원씩 줄게, 미국 대선까지. 그래서 한 250억 쓸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되면은 그냥 바로 로또네요. 되면 로또. 그냥 무조건 청원해야지. 이거 어떡해, 이거 자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 최근에 배팅 사이트에서 지지율이 60%까지 급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작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세력에 개입된 게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4개의 계좌에서 3천만 달러나 트럼프 쪽에 배팅이 들어갔다, 요거는 작전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확률을 올려놓으면은 또 그 분위기가 트럼프가 되나? 이러면은 또 이걸 보고 동요가 되거든, 사람이. 트럼프가 대세긴 한가 봐.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거를 또 막판 대선 홍보 전략으로 또 이 정도 돈을 쓴다 볼 수도 있는 거죠. 3천만 달러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거 돈 좀 있으면 약간 좀 투자로, 홍보로도 좀 쓸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일 수도 있어서 그런 의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1300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하기도 했고 다시 보름 만에 70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00 후반대까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까지는 강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우세 이런 영향도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소식으로는 대통령실에서 SMR 4기나 건설을 하겠다, 원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 하필 딱 수요일날 제가 목금 영상 시황을 쉬었잖아요. 수요일날 원전주 이거 뭔가 갈 것 같다, 원전주가 심상치 않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런 내용이 계속 좋게 들려오고 있다, 내용을 전해드리자마자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 오라클 다 신고가하고 40% 오르고 그랬거든요. 하필 딱 그걸 얘기
재개하자마자 올라서 기회를 주고 갔으면 괜찮았는데 바로 다음날 갭이 너무 크게 떠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추세는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요 트렌드 자체는 원전주에 대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한번 형성된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투자 아이디어 얻어서 또 하시는 분들 관점 유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또 SMR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내일도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일정도 또 원전 관련된 일정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조용히 얘 안 죽어. 비트코인도 마치 미국장 같아.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또 잠깐 한두 달 지나고 보면은 또 신고가 직전이야. 비트코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곧 7만 달러라고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트럼프의 또 가상화폐 또 우호적인 또 그런 태도 때문에 이쪽에 또 배팅이 또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 함께 플러스 또 재정 지출과 함께 또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낼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이면은 또 코인 쪽도 인플레이션 수단으로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도 또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이번에 엔터 쪽이 오전에 갑자기 강세를 보이는 거야. YG 플러스는 상한가를 갔거든요. YG 엔터도 한 8% 올랐다가 마지막에 좀 아쉽게 대부분 뱉어내긴 했는데 로제 아파트 음원 차트 1위 올킬을 했다라는 소식에 YG 플러스가 오랜만에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들어본 친구들이 이거 은근히 처음엔 뭐야 이랬다가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대. 자꾸 뭔가 생각이 난대. 흥얼거리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인기 열풍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뮤비 조회수도 뭐 6,700만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맙스와 이제 협업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다.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모르겠네요. 이건 좀 판단이 잘 서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주식의 관점을 봤을 때, 요 음원은 뭐 잘 되더라도 주가가 계속 탄력 있게 반응이 나오기에는 뭔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산, 요게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이어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왜? 아니 북한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을 했죠. 요게 결국에는 좀 또 다른 삼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파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지역 안보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을 이제 파병을 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우리도 막 그냥 다른 나라들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파병은 안 하고 이제 무기 지원 정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북한의 또 이런 파병 때문에 이게 괜히 여러 참여 시작하면서 또 3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한반도 우리 한국 국장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괜히 찜찜하잖아. 굳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 성장률도 뭐 미국보다 안 나와 뭐도 안 나오는데 뭐 전쟁까지 바로 위에 있는 막 북한이 파병한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그 북한이 파병한다 그러면은 뭐 남한 거의 한국도 파병해갖고 결국에는 같이 싸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증시에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취임 2주년 맞은 이제 이재용 이번에 삼성전자 워낙 말들이 많죠. 이제 끝났다. 인텔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쇄신 메시지가 나올까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제 2주년을 앞두고 이제 25일 날 사장단과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27일이 이제 2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사실 뭐 주가에는 뭐 크게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일정 봐야겠죠.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SK 최태원 회장 뭐 중동 출장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협력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화요일은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가 있거든요.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좀 명확한 목적이 있다. 이런 또 분석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이제 뭄바이 증시 상장이 내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24일까지 여기에서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관심이 이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면 또 깜짝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산 방산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 방산 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산주들 연일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를 변곡점으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의 가능성도 있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연준 베이지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반도체 대전 뭐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의 테마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분위기가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줄어들어 북한 파병하고 있어 그래갖고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도 있고요. 로보 월드도 열립니다. 뭐 로봇주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는 이사회 결정 관련해서 뭐 조금 올랐고 그 외에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로봇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뭐 키투르다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 그 다음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이제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요날 수요일이. 자,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는 이제 목요일 아침이면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한번 또 변곡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실적 발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한국의 3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투자 심리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방산과 원자력 발전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공유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미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다 체크를 했던 내용입니다. 방산과 원자력 최근에 수급이 또 잘 들어와서 상승이 나온 만큼 이것도 재료 소멸로도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는 CES 여기에서도 내년 초에 항상 CES 열리죠. 뭐 AI, 헬스케어, 에너지 등등등등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KB금융, 굵직한 또 우리나라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2가 공개가 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지옥1 개봉하기 전에 콘텐츠리 중앙을 매매를 했다가 그 전날에 다 차익 실현 했었거든요. 근데 개봉하고 완전 갭상승 크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홀짝 같은 느낌이었긴 한데 지옥1이 요때 있습니다. 요때 21년도 10월 11월 이때 요 기대감으로 막 올랐어. 그리고 개봉 전에는 혹시나 실망하면 어떡해 라고 해가지고 아마 저는 요때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말 동안에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갭 상승을 한 15%를 하고 그 이후로 피레침, 재료 소멸 이렇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이거 몇 토막이야?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속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지옥2 이벤트로 뭔가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실적도 안 좋고 예전에 또 재료 소멸로 크게 폭락할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거래대금이 좀 미미하다. 왜냐면 오늘 그나마 거래량이 증가한 게 오늘 좀 증가했죠? 꽤 증가했죠. 이것도 그 지옥2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들어오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오늘 거래대금이 20억도 안 터졌습니다. 19억 터졌어요. 최근에 그래도 추세가 조금 돌리고는 있다. 하지만 매매를 하기에는 글쎄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지옥2가 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옥1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건 볼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 주요 일정 보고 이제 마무리 할 텐데 10월 29일은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 AMD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또 지표가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10월 30일 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도 31일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뭐 초까지 간단하게 일정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우크라이나 2차 평화회의가 5일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당연히 가장 핫한 이슈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광군제 이런 것들 블랙 프라이데이. 자, 여기까지 일단 일정과 시황 우리가 봐야 되는 재료들 꼼꼼하게 뭔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좀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는데 저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일단은 조금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지수가 이제 삼각 수렴 이후에 이제 곧 이번 주 내로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트 추세가 좋은 애들은 뭐가 있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원전, 방산, 코인 및 STO 애들, 그 다음에 조선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